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율선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버의 경우 수요와 더불어 공급까지 맞출 수 있어서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뉴스를 보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구인난이 발생하고 시급이 오른다고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우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우버의 성장성이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 높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첫 번째 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우버라는 기업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좋다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없어지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버를 부르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덜 기다리게 하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신 부분이 딱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버 주가가 될지 안 될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현재 우버 주가는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구인난이나 인력난이 왜 해결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게 2020년하고 2021년에 거의 30% 이상 줄었습니다. 데이터는 2020년까지만 있지만 이건 이제 미국의 홈랜드 앤 시큐리티 데이터이기 때문에 합법 이민자거든요. 그러니까 합법 이민자 숫자가 연 35만 명씩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고 미국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버 기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애들이 적었기 때문에 우버에 구인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구인난이 있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국경이 열려가지고 육체 노동을 해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실업률이 되게 낮다라고 그러잖아요. 3.9%면 자연 실업률이 3%이기 때문에 이 진짜 일할 사람이 없다. 실업자도 없는데 누가 일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겁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너 취직하고 있어? 구직하고 있어? 물어봤을 때 아예 그것조차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그게 정상적인 수준보다 무려 500만 명이나 적게 잡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 빼먹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앞으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일하러 나와야 되고, 그럼 이 부분도 저는 구인난이 해소되는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이제 우버의 성장성 맞잖아요.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우버, 그랩, 그다음에 도어대시 같은 데 비교를 해보면 성장성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버랑 그랩이 좀 높고 도어대시가 조금 낮고, 왜냐하면 도어대시는 배달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워낙 좋아서 올해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거고요. 우버랑 그랩은 둘 다 택시 관련 기업이니까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비슷한데 왜 이 중에 우버가 제일 낫다라고 저는 보냐면,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랩은 택시만 하고요. 지금 대다수는 도어대시는 배달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의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우버의 시가총액 중에서 도어대시의 배달 부분에 대한 시가총액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 우버의 운송 부분의 가치는 그랩보다 월등히 싸게 잡히거든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밸류를 다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성장성은 비슷하지만 두 개를 떼어놓은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우버가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신재웅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서 차량 운전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바뀌면 차량 공유라는 말 자체의 내재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버 직원은 23,00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택시를 골리는데 23,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사업자 계약 같은 거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영국에서 약간 직고용을 하도록 법원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게 무려 7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 영국 되고 미국 되고 뭐 다 되면은 우버가 더 돈 주고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직고용이 되는 쪽으로 가면 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률은 떨어지는 게 아마존은 직원이 130만 명입니다. 네. 월마트가 300만 명인데 장난 아니죠. 우버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인데 저는 미국은 직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별로 일단 규제가 다 다릅니다. 네. 주지사 마음이고 주의회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직고용이 결정이 되고 나서 우버에서 대법원에 이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침해됐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직고용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거다. 뭐 우버든 뭐든 이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공화당 때보다는 민주당에 있는 그 관료들이 조금 더 규제에 긍정적인 건 있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은 결국은 말보다는 행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은 주식시장하고 진짜 큰 뭐랄까 관련성이 있고요.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훨씬 더 주식에 이런 기업에 친화적입니다. 네. 작년 말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그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막 그 의원들이 막 뭐 월스트리트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하지만 영향력이 이 낸시 펠로시 의장에 비하면 정말 조그마겠죠. 네. 당연히. 이분이 작년 말에 어떻게 했냐면 일가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주식을 삽니다. 뭘 샀냐? 알파벳 사고, 마이크론 사고, 세일스포스닷컴 사고 뭐 이런 주식들을 샀어요. 그것도 심지어 콜옵션으로. 네. 뭐 몇백만 불씩.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버의 이런 직고용에 관련된 규제가 세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TSMC 관련 질문입니다. K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 11월 미국 시장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보기술 업종을 주목해 봐야 하고 그중에서 TSMC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도비 같은 원자재의 영향을 안 받는 소프트웨어보다 제조업인 TSMC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TSMC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인플레이션 나오기도 했고 높게 나왔는데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아이디어가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종목을 하시는 건 당연히 좋아요. 제가 TSMC를 고를 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고른 게 아니고요. 작년 2021년을 보면 미국 전체 업종 중에서 제일 주가가 좋았던 게 반도체입니다. 네. 이상하죠. 한국은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TSMC라는 기업은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TSMC의 주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랑 거의 동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3, 4월 이후부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행을 못했어요. 하나는 중국 이슈죠. 이제 뭐 대만 회사이기도 하니까. 두 번째는 TSMC의 펀더멘탈이 작년 내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드디어 가이던스가 컨센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의 메모리 쪽, 물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시아 반도체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모리도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TSMC를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어떤 주식이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가 그 특정한 이유가 해소된다고 보이면 주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TSMC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스치듯 안녕님 외 몇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TSMC가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 미국이 자국 기업인 인텔을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TSMC의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 작년 한 여름부터 텍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TSMC도 어쨌든 중국에 붙어 있는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주가로. 펀더멘탈은 사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주가로 영향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국 리스크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에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만을 먹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TSMC라는 기업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TSMC는 중국 기업이 될 거고 그럼 그 순간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fabless 기업들이 여기다 줌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국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 될 거고 병합이 될 거고 TSMC는 중국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이 주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거를 이제 가정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근데 한국은 북한이랑 어차피 언젠간 전쟁이 날 거기 때문에 난 죽어도 한국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을 하고는 이 주식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은 중국 대만 사이에 긴장은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뭐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얘기는 되게 맞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 부흥하고 뭐 반도체 내재화하자고 하는데 결국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은 인텔, 뭐 마이크론 요 정도예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예를 들어 뭐 시게이트 뭐 이런 데로 가더라도 뭐 웨스턴 디지털도 다 낸드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인텔인데요. 인텔은 이제 파운드를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수많은 수요를 인텔이 다 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네. 그거를 결국 삼성전자가 또 다 할 거냐? 그것도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미국 회사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SMC나 삼성이 요즘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보기에는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TSMC가 요 미국의 압박을 벗어날 거라고 보고 그럼 주가에는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좀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종이인형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이나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 뭐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TSM전자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는 비슷한 기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해갖고 누가 오면 대신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TSMC가 세계 1위의 이 파운드리 기업이고요. 전자가 2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비슷한데 다른 점은 많아요.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사업이 없고요. 전자는 저희가 잘 아시는 핸드폰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가전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고 이 TSMC는 비메모리에 특화된 파운드리 기업이다. 요게 다르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주주 환원율이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높은 편인데 네. TSMC는 거의 잉여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전자의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TSMC의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지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TSMC 캐펙스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 비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증설 이후에 팹리스 업체들이 우위인 시장이 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팹리스 업체들은 사실 지금도 우위냐 TSMC 대비해서 열이 우위 이런 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이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냥 TSMC에서 비싸게 물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비싸게 팔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제가 제일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반도체가 없어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뭐 생산량이 안 는다면서요. 근데 자동차 가격은 신차는 오르지만 옛날 차 가격은 계속 빠지고 할인도 많이 해요. 이상하죠. 네. 반면에 실제 비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어 엔비디아 예를 들어드리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수요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TSMC가 증설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기다려보니까 저쪽 수요가 원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증설을 하더라도
요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팔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우위가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TSMC의 뭐 가격이나 물량이 줄고 이런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TSMC라는 기업의 선두적인 위치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증설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HO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이 스완 포트폴리오 2에 포함되었던 AT&T 관련 질문인데요. 이 스완 포트폴리오 2는 매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간 배당 포트폴리오였습니다. AT&T의 경우 배당 지급률을 감안하면 워너미디어가 AT&T에서 분할된 뒤에 배당률이 큰 폭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배당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이 버라이즌 대신 AT&T를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첫 번째는 이 주간 배당을 맞추기 위해서 이 통신 중에 하나 늘려다 보니까 AT&T가 들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구독자님이 얘기하신 게 완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사 때문에 배당 그 페이아웃 레이쇼가 떨어져요. 근데 시장이 참 놀라운 게 페이아웃 레이쇼 떨어진다는 게 되게 옛날에 알려진 뉴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그만큼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아웃 레이쇼가 떨어지는 것만큼 주식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분할에서 떨어지는 배당률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거의 6%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미 그 분할로 인한 배당 그 페이아웃 레이쇼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AT&T 그 주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달로 받는 거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